경우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세 가지. 세 가지. 벙어리야. 수화할 거야.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세 가지. 주원 빨리 얘기해. 탄성력, 전기력 세 가지라고. 그 유명한 뭐니? 네, 중력이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중력, 그 다음에 탄성력, 그 다음에 전기력입니다. 이 세 가지 힘만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언제나 보존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힘을 뺀 나머지 힘들이 작용하면 무조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합니다.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찰력, 공기 저항, 부력, 자기력 이따위 것들 작용하는 순간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한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못하는 힘을 비보존력이라고 한다. 그게 나머지 힘들이다. 그래서 요번에는요. 이 나머지 힘들이 작용하는 공간, 다시 말해서 마찰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가 열 에너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역학적 에너지에서 나중 역학적 에너지를 뺀 만큼이 발생한 열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찰이 작용해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까? 요게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하러 가기 직전에 했던 내용, 가장 어려운 부분. 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요. 204번부터 211번까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질문해봐. 209번이군요. 네, 아까 셋째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했었죠. 209번 문제가요. 만만치 않아. 209번 문제가 만만치 않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209번은요.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서 자,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면요.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도 일정합니다. 그러니 그 힘을 질량으로 나눴을 때가 가속도라 그랬으니까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면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원래 해야 돼. 마찰이 없다면. 그래서 그러니 처음에 속력이 0인 상태에서 마찰이 없다면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 그랬잖아요. 이 가속도가 언제나 G 사인 세타만큼 생겼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마찰이 있는 구간이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계속 빨라지는 게 아니고 속력 변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만큼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가 됐어. 열 에너지로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거기다가 예쁘게 그려줬네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찰이 있는 구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돼. 이 구간이 바로 T초에서 4T까지 가는 이 구간이 바로 마찰이 있는 구간이야.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요. 여기의 속도는 V라고 줬고요. 여기 속도는요. 그래서 시간이 T 지날수록 속도가 V씩 증가하면 사실은 여기까지 오면 4V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2V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이때요. 마찰이 있는 구간의 길이는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알죠?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거리는 밑에 있는 면적이다. 그러니 이 밑에 있는 면적을 구하면 이게 마찰이 있는 구간의 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이 구간의 면적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도요. 나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러니 이때 가운데 평균 속도가 2분의 3V이고요. 걸린 시간이 3T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면적
장거리는 2분의 9VT의 길이구나. 그래서 마찰이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9VT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 밑에 있는 거리 구하시면 되죠. 되겠어? 그게 마찰이 있는 구간일 거니까. 그래서 마찰이 있는 구간의 길이가 2분의 9VT라고 하는 거 기억 보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찰 구간에서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한 일은 그랬는데 밑줄 칠래? 우리요. 1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가 있다. 그 관계를 정리한 게 1 에너지 정리라고 하더라고. 기억나니?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이라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의미는 1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기억나죠? 1은 에너지 변화량이에요. 그랬을 때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걸 변화시키는 일은 정해져 있다. 아무 일이나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그 중에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한 일? 말해줘. 그렇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바로 알짜 힘이 한 일이다. 그리고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요. 그게 바로 중력의 한 일이다. 이거 같은 말이다. 알아들어야 된다. 이걸 설명한 게 1 에너지 정리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알짜임이 한 일이 얼마니? 라고 했으니까 밑줄 치고 같은 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해라. 이 뜻이에요. 되겠어? 마찰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속력이 V였다가 2V 된 거예요. 그러니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빼면 되는 거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요.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시면 되죠. 됐어? 이게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3 mv 제곱이 바로 알짜임이 한 일이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저 말 뜻을 알아들으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데 저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F와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 알짜임을 여러분들 라지 F에서 스몰 F를 빼야 알짜임이 된단 말이야. 되겠어? 그러니 이 알짜임을 실제로 구하려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F라는 힘에다가 마찰이 있는 구간의 길이 2분의 9VT를 곱하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한 일이고 됐어? 마찰이 한 일은 마찰력에다가 마찰력이 밀고 간 거리 이걸 곱한 만큼이 마찰이 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빼야 알짜임이 한 일 2분의 3 mv 제곱을 계산할 수 있는데 저걸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미지수가 많기 때문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는 못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짜임이 한 일을 구하라는 얘기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걸 알아야 막바로 간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맞아. 이 얘기 하는 거잖아. 이 얘기. 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요. 디귿 볼게요.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의 크기는 중력에 의한 빗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의 3분의 1배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F라고 하는 데서 마찰력의 크기가 됐니? 밑으로 내려가려는 이 힘의 3분의 1이야? 이거 묻는 거잖아. 되겠어요? 이거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배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하면 꼬맹아 사실은 마찰이 없으면 되겠어? 네.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속력은 얼마가 돼야 정상이었다고? 4T가 되는 순간 얼마가 돼야 정상이었다고? 4V 이상이야. 4V. T마다 속도가 V씩 증가해야 되잖아. 되겠어? 네. 그래서 얘만 있다면 이 순간에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여야 되는 거냐면요. 이때는 4V니까 2분의 1 M 16 V 제곱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마찰이 없을 때 여기까지 증가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가 됐어? 2분의 2V 제곱이 된 거잖아. 2
2V가 된 거잖아. 맞아? 네. 그래서 얘가 한 일은 요만큼이어야 되고요. 얘가 한 일은요. 자, 여기에서 여기니까 여기에서 여기니까 이만큼에서 요걸 빼주자. 2분의 1 mv 제곱. 됐어. 네, 이걸 빼주면 알자 힘이 그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한 일은 요만큼. 근데 마찰이 한 일은요. 됐어. 네, 2분의 1 mv 제곱 얼마니? 4v 제곱에서 2분의 1 mv 제곱을 뺀 만큼이 마찰 때문에. 응? 마찰 때문에 감소한 건 여기서 여기가 감소한 거죠. 4V가 2V로 된 거죠. 그러면 여기가 16V 제곱에서 4V 제곱이요. 그거 빼만큼. 그러면 이건 얼마입니까? 2분의 15 mv 제곱이고 이거는 2분의 12 mv 제곱이죠. 됐어? 그러면 몇 배?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니? 이거 의미 없는 거 이렇게 다 버리고 15가 10이 된 거죠. 얼마? 안 들려? 5분의 2요? 5분의 3이요? 아니 뭐지? 1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이 되니 이거 묻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니? 5분의 3이에요. 5분의 4. 5분의 4다. 잘못 구했다. 근데. 되겠어? 네. 요만큼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어? 네. 이 얘기예요. 요만큼. 맞죠? 잘못된 거 없죠? 디귿이 5분의 4라 쓰는 거예요. 아까 저희 이렇게 빼면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돼? 잠깐. 알자 힘에서 마찰을 빼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에서 마찰력을 빼면 알자 힘의 한일. 잠깐만요. 여기 잠깐 지울게요. 이거 묶으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에서 마찰력을 빼고 그럼 알자 힘 여기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하면 알자 힘이 한일. 그 알자 힘이 한일이 2분의 3 mv 제곱이어야 돼. 마찰이 없는 요 구간 보여요? 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 VT인 거 아시죠? 그래서 마찰이 없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려는 힘만 돼서 얼마 받으면 2분의 1 VT 받으면 이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증가해요. 이거 맞아요? 이건 알겠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뭡니까? F의 정체가 얼마야? F의 정체가 얼마야? F는 T분의 뭐로 쓰면 되겠니? M. 맞죠?
F는 T분의 M이죠. 그러면은 이거 날리시면 F는 T분의 M이니까 스몰 f 구해지나 보세요. 어떻게 바꾸는 게 더 편하냐? 어떻게 치환하는 게 더 편할까요? VT가 F분의 MV 제곱으로 바꾸는 게 더 편한가? 뭘로 바꾸는 게 더 편하니? VT가 F분의 MV 이렇게 하는 게 더 계산하기 편해요?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더 편해? F가 이만큼 움직일 때 운동에너지 이만큼 증가했어야 돼. 근데 F라고 하는 힘으로 2분의 9 VT를 했을 때 증가해야 되는 건 2분의 15 MV 제곱이 증가했어요. 근데 실제로 증가한 건 2분의 3MV 제곱 증가한 거야. 그러면 2분의 15 MV 제곱이 마찰에 의해서 없어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힘이 한 일은 2분의 15, 마찰이 한 일은 2분의 12.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힘 대 마찰력의 크기는 2분의 15 대 2분의 12. 그럼 얼마? 5 대 4 맞죠? 이거 맞아? 5 대 4 맞아? 이거 약분하면 5 대 4 맞죠? 됐어? 그러면은 마찰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의 얼마? 5분의 4배. 맞죠? 이 숫자가 맞대요. 5분의 4배.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5분의 4배 아니야? 이상하다. F 이분의 9 VT가 이번에 15. 안 들려. F 다음 이분의 9 VT 더 오르는. F에다가 2분의 9 VT를 곱한 값에서 이거. 거기. 네, 이거요. F에다가 2분의 9 VT를 곱하면 얘가 여기서 요만큼 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알짜임만 작용하면 그러면 여기가 4V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운동에너지 증가량이 16V 제곱에서 V 제곱을 빼면 15V 제곱 15MV 제곱. 근데 마찰 때문에 감소한 게
실제로 남아있는 게 2분의 3 mv 제곱이니까 마찰에 의해서 감소한 게 2분의 12 mv 제곱. 뭐 잘못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를 뺀 값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만큼이 알짜임이 한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알짜임이 한일. 알짜임은 경사면에서 마찰력을 빼면 알짜임. 거기다가 이동 거리를 곱하면 되는데 봐봐. 뭐가 문제였지? 여기까지 오면서 속력이 V였고 여기에 오면서 속력이 2V였고 이때 물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고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있고 그랬을 때 F에서 스몰 F를 뺀 게 알짜임. 거기다가 밀고 간 거리 2분의 9VT를 곱한 것이 2분의 3MV 제곱 이고 마찰이 없는 구간에서 얘가 요만큼 내려올 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요 F만 받고 내려와요 2분의 1 VT만큼. 그랬을 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이동 거리가 9배 커졌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9배 커져야 되는데 9배 커져서 2분의 9mv 제곱 돼야 되는데 2분의 3mv 제곱만 됐네. 그러면 마찰의 한일은 2분의 6mv 제곱이란 얘기네. 그래서 2분의 3mv 제곱만 남아있네. 맞아? 맞아? 힘이 한일에서요 마찰의 한일을 빼니까 알짜임이 한일이요. 그러면은 간거리는 같으니까 힘하고 마찰력의 크기 비율이 3대 2구나. 그래서 마찰력이 알짜임의 3분의 2배. 인데요. 아까 어디서 틀린 거죠? 뭐가 틀린 거지? 똑같은 걸로 한 건데. 아까 어디에서 틀린 거죠?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힘이 한일에서 마찰이 한일을 빼면 맞게 썼는데 알짜임이 한일. 어디서 잘못 간 거야? 힘이 한일에서 마찰이 한일을 빼면 알짜임이 한일. 근데 힘이 한일은
아까 나 이거 2분의 9nv가 아니고 2분의 15nv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왜 2분의 15nv가 나왔었어? 이게 왜 여기가 15nv가 됐어? 2분의 9nv가 아니고. 이게 틀린 거거든요. 요게 왜 15nv가 됐을까요? 뭔 생각을 했지? 여기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자, 꼬맹아, 봐. 우리요, 알짜임이 한 일은 밑으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에서 마찰력을 빼면 알짜임이 한 일. 됐어? 근데 경사력만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사력의 한 일은 F에다가 간거리가 2분의 9니까 2분의 9 VT. 마찰력의 한 일도 마찰력에다가 2분의 9 VT를 빼면 이 뺀값이 얘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죠? 경민! 그죠? 원래 F가 움직일 때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냐? F만 작용할 때 그게 바로 요 앞구간에서 나오는 거야. 이때는 마찰력이 없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됐어? 이때는 F만 작용해요. F만 작용해서 얼마 내려왔냐면 2분의 1 VT 내려왔어요. 이때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힘이 한 일이거든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었어요. 그러니까 2분의 9 VT를 내려올 땐 이거의 9배 증가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얘가 증가시킬 운동 에너지가 2분의 9mv 제곱이라고요. 근데 2분의 3mv 제곱만 남았다는 건 마찰이 한 일이 2분의 6mv 제곱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뺀 값이 얘가 되는 거예요. 됐어? 근데 이동한 거리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한 일의 비율은 힘의 비율이라고요. 그래서 한 일의 비율이 3대 2이기 때문에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과 마찰력의 비율이 3대 2란 얘기예요. 이해돼? 이해돼? 하겠어? 네. 갑자기 15mv가 나와서 숫자가 이상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의 크기는 알짜 힘의 3분의 2배예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미안해요. 중간에 어디 딴 데로 갔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되겠지? 요거 잘. 이거 209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틀리지 않게 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봐 주셔야 하는데 디귿 보기가 제일 어려워요. 3분의 1배가 아니고 3분의 2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요거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겠지? 이거 돼요. 자, 요거 209번만 잠깐 다시 풀어볼래요? 3분 드릴게요. 자, 맨 위에서부터 기억나는 디귿 보기 할 수 있나? 그래서 이것만 3분 드려볼게요. 그리고 나서 넘길게요. 요즘 놀다가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숙제했던 거의 마지막 페이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요. 212번부터 220번까지 질문. 괜찮아?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열과 일 사이의 관계에 해당되는 문제, 열과 일 사이에 해당되는 관계의 문제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간단하게 몇 문제 풀어보고요. 외신 기간 동안에 너는 머리가 쉬어 있었을 거니까 기본적인 문제들이에요.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연력학 들어갈게요. 해보십시오. 다 푸시고 뒤에 가방으로 사전까지.
뒤에 닫지. 네, 없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 가더라. 군대까지만 채점. 군대까지만 채점. 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심화 문제 중에서 중상위권까지만 이제 들어있는 거고, 선생님은 최상위권을 이제 이 테스트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상위권. 수능에서 킬러라는 문항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고요. 1번에 5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3번, 6번에 2번, 7번 4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3번입니다. 못 들은 번호 얘기해 주시면 다시 불러볼게요. 그죠? 자, 보자. 자, 손 드시면 돼요. 1번 질문 있는 사람. 2번 질문 있는 사람. 모르는 건 정말 손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유형들입니다. 여러분들만 못 푼 게 아니고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못 푼 문제예요. 자, 3번 질문. 네, 3번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요. 3번은요. 문제 읽으셨어요.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는데 애는 내려간다는 얘기죠.
내려간다는 얘기는 알자임이 아래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얘는 아래쪽으로 20이라는 중력 받아요. 근데 내가 힘을 위쪽으로 줬지만 내려간다는 얘기는 중력보다 내가 준 힘이 작았기 때문에 알자 힘이 아래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알자 힘이 얼마인 줄 알면 내가 당긴 힘이 얼마인지도 알죠. 그 알자 힘을 여러분들한테 구할 수 있게 뭐 줬습니까? F는 ma 뭐 줬니? 가속도 줬죠. 되겠어? 가속도를 사라고 했고 물체의 질량이 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아래 방향으로 8N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중력이라는 힘이 내가 잡아당긴 힘보다 8만큼 더 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위쪽으로 잡아당긴 힘은 12N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 손이 물체를 당긴 힘의 크기는 12N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되겠어? 알자 힘은 언제나 가속도만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준 겁니다. 자, 이때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요 라고 했는데 꼬맹아, 한 일은 여러 개가 있어. 알자 힘이 한 일, 사람의 손에 손이 준 힘이 한 일, 중력이 한 일. 그 중에서 얘는 중력이 한 일을 물어봤으니까요. 중력이 한 일은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미분과 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무조건 그렇죠. 이물체의 중력은 20입니다. 그 20이라고 하는 힘으로 5m 움직였으니까 중력의 한 일은 100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힘의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보셔야 됩니다. 중력의 한 일은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입니까? 밑줄쳐.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늘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알자 힘이야. 되겠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늘 언제나 알자 힘이 한 일로 읽으시는 게 맞다 그랬어요. 되겠어? 알자 힘이 한 일인데 알자 힘은 8N이잖아요. 그 8N의 힘으로 5m 움직였으니까 알자 힘이 한 일은 40줄입니다. 되겠어? 이렇게요. 힘의 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문제입니다. 됐니? 중력이라는 힘은 20이고요. 알자 힘은 8입니다. 이렇게 문제 3번 문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붙여 놓으셔야 돼요. 자, 4번 문제 질문. 네.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문제요. 얘요. 이렇게 경사면에 있어요. 경사면에 몇 킬로짜리 물체가 있냐면 5kg짜리 물체가 있는데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이 없으니까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그 자체가 알자 힘이야. 근데 얘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이 알자 힘이 얼마냐면요. 이 알자 힘은 옆에 시간 속도 그래프 나왔으니까 가속도 구하시면 되죠. 가속도가 얼마냐면 얘는 2초 동안의 속도가 10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얘 가속도는 5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알면 알자 힘이 안다 그랬죠. F는 ma 5km짜리의 가속도가 5니까 알자 힘이 25인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 이 경사면의 각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원래 중력을 받으면 50이어야 되는데 경사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25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우리 아세요? mg 쌍 내려가 세타라고.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mg는 50이고요.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 알자의 25가 나오잖아요. 이 2분의 1의 정체가 뭔지 아세요? 2분의 1의 정체가 빗면과 높이 사이의 관계죠. 사인 30도라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각도가 30도네 있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볼게요. 자, 기억. 물체의 중력,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내려오니 경사면의 길이가 바로 이 넓이입니다. 10m 내려왔어요. 여기서
경사면 내려온 요 길이가 10m니까 높이는 얼마냐면 5m 내려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중력이 한 일은요. 그래서 중력에다가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를 곱하는 거니까 50 곱하기 5 그래서 중력의 한 일은 250주기예요. 중력의 한 일의 다른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알짜임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중력의 한 일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되겠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이 하셔야죠. 그게 중력의 한 일이잖아요. 250입니다. 자, 알짜 힘의 한 일은요 라고 했습니다. 얘는 알짜 힘이 25N이래요. 그러면 25N의 알짜 힘으로 그 힘을 작용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10m잖아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알짜 힘이 25N의 힘으로 10m 움직였으니까 알짜 힘의 확률도 250이네요. 되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이요. 중력의 한 일이랑 똑같은 말이 기억에 있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어야죠. 250이어야죠. 알겠어? 중력의 한 일도 물어봤고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도 물어봤어요.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의 답도 디귿의 답도 똑같이 250이어야 된다. 같은 걸 두 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고요. 디귿은 중력의 한 일인데 이거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의 답은 같아야 됩니다. 알겠나?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저요. 이 각도가 30도인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셔야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얘네들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5m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보셔야죠. 됐어? 그게 핵심 포인트야. 그게 핵심 포인트야. 물리는 정말 작은 거 하나를 놓치면 못 풀어요. 그 디테일함을 잘 보셔야 돼요. 작은 거 하나 놓치면 못 풉니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5번 질문. 네, 5번 갈게요. 자, 5번 보시면요. 5번은요. 물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맨날 작용 반작용 할 때 레벨 3야 라고 했던 그런 유형입니다. 마찰이 없는 면에 A라고 하는 질량을 모르는 물체 라지 M, B라고 하는 질량은 또 모르는 물체 스몰 m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손을 받치고 있다가 치우면 전체 가속도가 3분의 2 G라고 줬거든요. 전체 가속도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체의 무게가 알짜 힘이에요. 그걸 전체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의 전체 질량은 스몰 m 더하기 라지 m.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3분의 2 G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m은 2m 더하기 2 라지 m이거든요. 그러면 이 라지 m은 m이니까 라지 m은 2분의 1 스몰 m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A의 질량을 우리는 2분의 1 m으로 놓자 이런 뜻이죠. 됐어. 그래서 디귿보기 먼저 봐요. 디귿보기 질량은 B가 A의 2배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질량은 B가 A의 2배입니다. A의 질량은 2분의 1 M, B의 질량은 M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인데 꼬맹아 우리요 맨날 6번처럼 공이 혼자 움직여요. 이럴 때는 공 하나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그 공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돼. 근데 6번 문제가 하이레벨이죠. 얘는 한꺼번에 묶여서 두 물체가 움직입니다. 근데 마찰이 없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한 물체가 아니고 두 물체인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보존되는 줄 알아? A, B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게 아니고 토탈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혼자가 아니고 A, B가 묶여 있을 때는요, 저 두 개를 합해서 한 덩어리로 봐요. 그래서 A, B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중력만 받으니까. 근데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합한 게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잖아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근데 이때 보세요. B가 내려가는 동안 멈춰있던 A는 끌려갑니다. 그래서 얘는 높낮이의 변화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죠. 자명하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죠. 근데 얘가 끌려가면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해요.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렇다면 자명합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야죠. 그래야 토탈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A의 역학적 에너지가 100 증가했다고 치자.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100만큼 감소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근데요. B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얘는 뭐가 감소하냐면 점점 내려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데 문제는 B도 내려가면서 점점 빨라져. B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해요. 예를 들어 B의 위치 에너지가 150만큼 감소했다고 쳐. 근데 B의 운동 에너지가 50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서 토탈 돼서 B의 역학적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해. 이런 뜻이야. 이해되겠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는 100 증가하고요. A의 역학적 에너지는 100 증가하고요.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래서 100 감소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 없네. 이렇게 가져야 돼. 그래서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물체가 2개 또는 3개가 움직여서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는 과정에선 이 테이블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입니다. 이 테이블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 안 풀려. 이거 반드시 그려야 돼. 그려야 돼. 선생님이 고3 아이들 15년 정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가장 빠르고 간단하게 푸는 방법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했단 말이야.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합니까? 네, 증가해요. A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A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없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니은 볼게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얘 증가량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과 같니? 그럴 수 없어요. 왜? B의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겠어? 다시 말해서 증가한 이 둘을 합한 값이 감소한 얘랑 같아야죠. 그러니 B의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합한 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는 별표. 이거 우리 문제집 어디에도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물체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수능에서 가끔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잘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답이 기억과 디귿 3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6번 손들어. 6번 질문. 없어요? 없어요. 괜찮습니까? 우와. 이게 가장 유행하는 형태입니다. 6번이 풀려야 됩니다. 그죠?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자, 7번 질문. 8번 질문. 네. 8번 문제예요. 8번 문제는 꼬뱅아 얘 확장판이죠. 이제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가 움직입니다. 되겠어? 3개가 움직이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8번인데요.
8번을 잘 보시면 얘 책상면에 마찰 없어. 책상면은 마찰이 없고요. 책상 양쪽에 물체가 두 개가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가운데 책상에 작은 물체 하나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A, B, C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2kg, 여기도 2kg, 여기는 4kg이니까 꼬맹아 얹어져 있는 물체의 중력은 의미가 없죠. 수직 항력이 막아버리니까. 그러면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40이라는 중력과 얘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20이라는 중력 중 이쪽이 크니까 결국은 얘가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끌려가고 얘가 올라가는 이 형태로 두루룩 움직일 거라는 거야. 됐죠? 그랬을 때 알자의 힘이 얼마예요? 당연히 40에서 20 빼면 20이 전체 알자의 힘이고요. 그 알자의 힘으로 총 몇 킬로를 움직여요? 라고 하면 8kg 움직이죠.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속도가요 얼마입니까? 2.5m/s 제곱이 얘 가속도예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가속도 구해나 드렸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기억 볼게요. A가 B를 당기는 힘,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뭡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바로 뭡니까? 이거 장력이죠. 되겠어? 네. 그 다음에 자, C가 B를 잡아당기는 힘, 그게 이 장력이죠. 이 장력을 T1, 이 장력을 T2 누가 큰가요? 당연히 T2가 크니까 이쪽으로 끌려가겠죠. 되겠어? 네. 너무 간단해요. 됐어? C가 잡아당기는 힘이 A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되겠니? 그래서 T2의 장력이 무조건 T1보다 커갑니다. 그래야 가죠. 오른쪽. 자, 그러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 C가 B를 당기는 힘보다 작다? 맞는 표현.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기요. 이거 해결했습니까? 얘는 그냥 8번을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고 기억 보기 해결했어? 니은 보기 해결했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니은 보기 해결했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이 가속도로 이 새끼가요 무려 5m 내려오면 5m 내려온 후에 얘 속도 얼마야? 나도 궁금해. 근데 꼬맹아 잘 봐. 이 자체가 등가속도야. 이 자체가 등가속도야. 등가속도에서 5m 내려온 후에 속력이 얼마니? 라는 걸 나한테 물어봤는데 5m 내려올 때까지 몇 초 걸렸어? 몰라. 시간은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몰라. 뭐였어? 등가속도 운동할 때요. 시간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 이거밖에 못 써요. 되겠어? 이때 얘 처음 출발할 때 속도 0이니까 V제곱 제곱이 0이란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까 가속도를 구해드렸잖아요. 됐어? 그러면 5m 내려왔을 때 나중 속도가 얼마니? 라고 하는 이 V값 물어봤으니까 V는 루트 EAS에 집어넣으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가속도 2.5 곱하기 내려온 거는 5예요.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5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등가속도 공식은 외워두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뒷 갈게요. 운동하는 동안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하니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 통으로 한번 불려보라 그랬죠. A, B, C요. 얘네들은 외부의 힘 안 받고 중력만 받으니까 전체 토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총 변화량은 0이어야죠.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죠. 근데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보면요. 됐어? 네. A는요. 올라가요. 위치 에너지 증가해요. 가면서 빨라져요. 운동 에너지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B는 어떤 줄 아세요? 옆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 없어요. 근데 가면서 점점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해요. 그러니까 B도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죠. 근데 토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없으려면 C는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감소해야 됩니다. 이 둘을 한 만큼.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C의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할 수밖에 없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그린 가장 현명합니다.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 나오고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단체로 움직일 땐 이거 그려라. 그게 2개든 3개든 상관없다. 자, 9번, 10번 문제가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야. 9번, 10번 문제가 가장 펄입니다. 자, 9번 질문. 그렇죠. 근데 세상 간단합니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가장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고 사고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자꾸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냥 공부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가서도 최상위권을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결국 이런 문제 하나로 등급이 갈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보여주고 싶어요. 세상 간단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처음 속도를 v0라고 놓을게요. 근데 마찰이 있는 면을 지나갑니다. 역학적 에너지 감소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일부만 감소해서 속력이 남았나. 그 남아있는 속도로 쭉 가다가 용수철을 압축시킨대. 되겠어? 그럼 꼬면 봐봐. 얘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쳐봐. 근데 그 중에서 여길 건너오면서 마찰이 한 일이 30이라고 쳐봐. 그러면 건너오고 나서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70이겠지. 됐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마찰 있어? 없어. 그러니 이 구간은 역학적 에너지가 고정돼야 돼. 맞지? 그러니까 이 70만큼의 운동 에너지 쭉 가지고 가서 용수철이 됐어? 압축될 때요. 최대한 압축되는 건 이물체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밀고 가면 돼. 그러니 모든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결국은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를 E라고 했거든요. 되겠어? 자, 이랬을 때요. 여기 얘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에서 마찰의 한 일을 빼면 탄성 에너지라는 뜻이야. 이해되지? 됐니? 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 에너지에서요. 이 구간을 지나올 때 필요한 마찰이 한 일을 뺀 값이 그대로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 에너지야. 그 탄성 에너지의 크기를 2라고 줄게. 이런 얘기한 거잖아. 그죠? 물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이었겠죠? 마찰이 한 일은 마찰력에다가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이겠죠? 그걸 뺀 값이 얘란 얘기겠죠? 그냥 마찰력 F라고 줘. 밀고 간 거리가 L이라고 그냥 줘. 자, 근데 이제 어떨 거냐면요. 같은 조건이래요. 조건 다르면 다 같아. 질량만 2배라고 치자. 그래서 이물체의 질량을 EM이라고 치자. 다른 조건은 같다 그랬으니까 속력은 V0로 같다는 뜻이겠지.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물체는 2분의 1 EM V0 제곱으로요. 처음보다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져요.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될까? 마찰력은 어떻게 될까? 마찰력의 한 일은? 변해 안 변해? 변해요. 2배 무거워지면 마찰력도 2배 커지죠. 됐어? 그러니까 마찰력이 2배 커지지만 밀고 간 거리는 같아요. 그랬을 때 얘가 얼마냐를 묻는 거잖아. 얘가 얼마일까? 이거 보여요? 돼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요 값이 얘예요.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 맞아? 요거 계산한 값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
이거를 2로 치환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2겠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자, 마지막이요. 10번 해봐드릴게요. 자, 10번은요. 문제는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의 일직선상에서 속력의 부위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자, A가 마찰면에 정지되어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B와 자, 밑줄쳐 충돌. 오뱅아, 충돌이라는 단어 나오는 순간 뭐 생각해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됐어.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너네 알잖아. 됐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운동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질량이 m인 애가 V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 근데 옆에 멈춰있던 질량이 m인 애가 있다. 얘가 A고 얘가 B다. 그래서 둘이 쾅 하고 부딪힌 후에 둘이 한 덩어리로 붙어서 간다. 그랬을 때 속력 얼마냐?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충돌하면 속력이 바뀌어요. 됐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mv이고요. B의 운동량은 0이었기 때문에 충돌 전에 운동량이 mv거든요. 그러면 충돌이 끝나고 운동량은 mv예요. 납득합니까? 운동량 보존법칙. 근데 충돌한 후에 두 물체가 한 덩어리로 가기 때문에 두 물체의 총 질량이 2m입니다. 그러면 이때 속력은 얼마여야 됩니까? 2분의 1 V여야 되죠. 되겠어? 그래서 충돌이 끝나면 얘 속도 2분의 1 V로 간다 이 뜻입니다. 충돌이라는 단어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 꼭 쓰셔야 돼요. 되겠어? 충돌하는 순간 물체의 속력이 바뀝니다. 그 물체의 속력의 변화는 질량이 얼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속력이 2분의 1 V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충돌해서 L만큼 가는 게 두 물체가 멈췄다는 겁니다. 멈췄다는 건데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마찰이 있는 구간이에요. 질량이 M인 물체가 갈 때 마찰력이 F였다. 근데 질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2M입니다. 근데 여기가 MM이에요. 이거 2M이다. 그거 답 잘못 나옵니다. 답 3번입니다. 다 3번입니다. 답은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몇 번이라고 했냐? 3번이라고 했죠. 네. 이거 2M입니다. 그러면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2F입니다. 맞죠?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마찰력은 처음보다 2배 커지겠죠? 되겠어? 자, 그랬을 때요. 이때 자 거기 보시면 마찰면이 A와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F라고 했어요. 자, A, B는 각각 M이었거든요.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F니까 두 개가 한 덩어리로 바뀌면 마찰력은 EF로 바꾸셔야 돼요. 맞죠? 네. 자, 그래서 가다가 멈췄다는 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마찰이 한 일로 바뀌었다 이 뜻이에요. 맞죠?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입니다. 이게 마찰이 한 일인데 마찰력은 2F 밀고 간 거리 L 됐어. 그래서 L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됐어. L은 얼마입니까? 8F분의 MV 제곱 이렇게 돼요. 이해? 이거 괜찮아? 하겠습니다. 요 정도의 문제들을 조금 집에 가서 연습.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도 괜찮은데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 수능 문제에서 사실은 할까 말까 하다가 가지고 필러문 하는데 은혜 정도면 힘들어도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소화는 되는 애들이라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얘네들은 오답을 한번 하십시오. 이제 학교에서 시험 끝나서 한두 주는 좀 여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면 좋아요.
있다면 역학은 다 끝납니다.